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범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유권자 660만 명의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들이 차세대 한인 청년 지원 등 통일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범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암살 기도라며 민주당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이 백악관 만찬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을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암살 미수와 총기 관련 등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The first count is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coun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사법당국은 당시 부상당한 비밀경호국 요원이 총격범을 향해 5발을 쐈지만 명중시키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도 혐의와 관련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트럼프 악마화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유명 방송인인 지미 키멀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키멀은 방송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즉각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키멀의 발언은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내 가족에 대한 그의 독백은 코미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건은 정말 도를 넘은 것이라며 키멀은 당장 해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일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비난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면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경호 업무에 차질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란은 곧바로 통행료 징수용 전용 계좌까지 열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새 제안을 내놓았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은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ut the proposal was being discussed.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or his national security team,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그러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란의 허가가 없으면 공격을 받고 통행료까지 내야 한다면 그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제 수로를 특정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란은 통행료 받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리알화, 위안, 달러, 유로 등 4가지 통화로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고 이란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면 이 계좌들로 입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스TV 등 현지 매체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처음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행료는 이란 중앙은행 경제재무부의 단일 계좌에 예치됐고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유권자 660만 명의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물론 사회 보장 번호 일부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전체 유권자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월 말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주정부가 보유한 유권자 등록 자료 전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승소할 경우 약 66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은 물론 사회보장 번호 일부나 운전면허 번호 일부 등 민감 정보가 연방정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차원의 선거관리감독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1960년 시민권법과 전국 유권자 등록법, 미국 투표 지원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 제공이 허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정보 오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등록이나 투표 참여를 기피할 수 있어 선거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모두 30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미시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 5곳의 연방법원은 이미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권자 정보 보호와 연방정부의 선거 감독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9명이 다쳤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던 대학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30분쯤 인디애나 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유명 대학 자전거 경주 대회인 리틀 500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2명 사이에 시비가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총기를 꺼내 최소 2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5명이 총상을 입었고 대피하던 과정에서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4명이 다쳐 모두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7살에서 21살 사이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인근 CCTV와 휴대전화 등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샌퍼난도 밸리 전역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스튜디오 시티 지역에 AI 기반 이동식 감시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민간 보안업체 ACS 시큐리티는 LA 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벤츄라 블러바드와 SL애비뉴 교차로에 AI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24시간 작동하며 영상 분석을 통해 사람과 차량, 동물 등을 구분하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관제센터로 즉시 전달돼 대응이 이뤄집니다. 업체 측은 영상과 차량 번호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와 체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최근 절도 증가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경찰 순찰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도 가시적 순찰과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감시 장비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문단속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다며 아이를 둔 부모로서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보안 강화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업체 측은 경찰 요청이 이어지는 한 해당 장비를 현장에 계속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60대 한인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61세의 약국 운영자 김태성 씨에게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총 2,440만 달러 규모의 약국 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고 2024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2,240만 달러 전액에 대한 배상과 함께 약 600만 달러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몰수 대상에는 다수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와 함께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여러 약국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처방하지 않은 약품이나 불필요한 처방약에 대해 메디케어에 약 2,44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방전을 확보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사무실 임대와 직원 지원 등을 제공해 자신의 약국으로 처방을 발급토록 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는 처방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여러 유령 무역 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세탁하며 정상적인 사업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고 약국 소유주들 간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업자인 플러싱 거주 43세 펑 지앙 씨 역시 불법 리베이트, 돈 세탁,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 등으로 2025년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와 자금 세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방수사당국은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들이 차세대 한인 청년 지원 등 통일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평통 LA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위티어에 자리한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 집결했습니다. 골프 토너먼트 개최를 통해 한인 청년 지원 등 통일 교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물꼬를 터서 우리 조국에 이제 건의해가지고 정말 이북을 통일시키는 우리 민족적인 통일시키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하는 것이 내가 속에 깊이 갖고 있는 그 아쉬움이라고요. 차세대들의 앞으로 부모님의 나라를 역사관과 조국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 그리고 주니어 평통을 위해서 이 기금을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대회에는 1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홀인원 등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들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과 상품도 전달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에는 리버사이드에 자리한 오크쿼리 골프클럽에서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 협의회가 주최한 통일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에는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중심으로 통일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 수익금을 도산 안창호 기념회관 건립과 통일 교육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첫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꼭 우리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도산 안창호의 기념회관을 꼭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우리 단체 또 사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기금을 활동 기금을 모으는 그런 골프 대회를 통해서 저희 9개 분과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사업들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137개 국가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협의회는 260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보유한 가장 큰 규모로 한국 이외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오전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7시 47분 모레노밸리 북동쪽 인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마일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2026 호프 장학금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 마감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로 총 60명을 선발해 1인당 2,500달러를 지원합니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상황 등을 심사하며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 오후 5시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케빈 김 행장은 차세대 인재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호프 장학금은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은행의 철학을 담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조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미주 한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인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미래 방향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주 지역 80여 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텍사스 휴스턴에서 제45차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황병구 총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해 새로운 기회 발굴, 세대와 지역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고 한인 경제사회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7주 만에 처음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를 유일하게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던 다우존스가 나홀로 이틀 연속 하락한 반면 초반에 약세를 떨쳐낸 내스닥과 S&P 500은 오늘도 근소한 차이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동반 상승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매도세 압박이 차익 실현 수준에 그쳤던 상황에서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한 매수세는 장의 상태를 호전시키며 혼조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5종목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알파벳은 2월 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12주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목요일인 23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던 아마존에 이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두 번째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종목이 됐는데요. 그만큼 최근 4주간 유지해온 상승 모멘텀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